안녕하세요. 영국 점성학 강성원입니다. 오늘은 한반도를 둘러싼 두 가지 상황을 체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남한과 북한을 둘러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관련 예측했던 동영상 검증과 향후 상황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 이유와 숨은 전략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확장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북이 성공적이며 전략적 소통 강화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한 부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데 과연 진짜 중국의 속내는 무엇일까요?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여러 논쟁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을 대신해서 비핵화 협상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시진핑 주석이 중간에 가로채기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두 가지 상반된 의견입니다. 그러나 이번 시진핑 주석 방북의 숨은 전략은 2020년 새로운 신냉전주의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1945년에서 1991년 절정에 이르렀던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 시대를 기억하실 겁니다. 과거 50년간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정치 이념 중 하나였으며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였지만 대량 살상 무기도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등 2019년 현재를 결정한 큰 파도들 중 하나였음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소련의 자리를 대신해서 미국과 새로운 신냉전주의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19년 3월 중국 동영상에서 예측했던 내용입니다. 2012년 7월부터 진입한 화성과 루시다 란시스 항성은 중국을 경제대국의 자리에 오르게 했지만 이 엄청난 영향력은 2019년 10월까지이며 2019년 10월 이후 보복 관세 등 미국의 계속적인 압박으로 인한 경제 붕괴, 환율 제도의 변화, 배고픈 서민들의 반란과 정권의 흔들림이 예측이 되는데 IMF 시기 한국이나 자율 변동 환율제로 인한 태국과 아르헨티나의 붕괴보다 더 심각한 경제 붕괴로 앞으로 10년간 지속이 되어 중국을 힘들게 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측했던 내용들은 현재 미국의 관세 압박, 화해의 사태, 홍콩 시위, 미국의 대만 지지 등으로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하고 위험한 시기에 중국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양극 체제의 안정성입니다. 예전 소련의 역할을 중국이 하면서 미국과 대립하며 자국의 이익을 확보하고 주변국과 대립을 이용해서 공산체제의 확장과 국가 분열을 막아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전 냉전 시대에도 미국과 소련이 확실한 적대 국가였지만 공식적으로 전쟁이나 무력 충돌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각국이 지원하는 세력들에 의해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란, 이라크 전쟁 등 세계 각국에서 대리 전쟁이 벌어졌을 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게는 신냉전주의에 북한이 꼭 필요하고 중국 중심으로 새로운 협력 체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냉전 시대 출발점이었던 러시아를 선택하지 않았을까요? 5월 러시아 동영상에서 예측했듯 근거리 이웃 국가들과 연계하며 통신사업, 철도, 항만, 자동차 등 운송과 이동에 관련된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서 국가 수익을 증가시켜야 한다라고 러시아 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서 근거리 이웃 국가는 남한과 북한이며 그래서 러시아는 중국이 만들려고 하는 신냉전주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경제에서 예측했듯 2021년 이후 중국의 신냉전주의 결과에 따라서 다시 냉전 국가의 중심으로 돌아갈 여지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은 신속한 방북이 필요했던 것이고 서두에서 언급했던
양국 관계 발전의 중요한 부분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비핵화나 경제 지원이 아닌 신냉전주의를 통한 장악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시기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협정은 중국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국은 어떤 노선을 걷게 될까요? 3월 미국편 동영상에서 예측했듯 미국은 중요 행성과 별들이 큰 바다를 의미하는 캔서 자리에 위치하여 해상무역의 중요함을 미리 예측하였는데, 현재 미국은 중국이 1대1로 정책에 참여했던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을 전략적으로 끌어들이자 일본과 이란의 불신 분위기를 만들며 주변 국가이던 일본을 신냉전 시대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을 이용해서 중동 지역 해상 무역을 장악하려는 아주 큰 그림입니다. 또한 미국은 과거 소련과의 냉전으로 국민을 단합시키고 경제 성장을 이끌어낸 것처럼 이제는 그 대상을 중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고 국가로 거듭나는 시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예측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신냉전주의를 만들어가고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각 나라의 건국 차트와 국가 대통령 차트로 예측하면 중국은 양극 체제의 대립을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생각이 다릅니다. 신냉전주의를 통해서 굳건한 원탑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은 유럽이나 러시아가 아닌 대한민국이 꼭 필요합니다. 이번 달 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무역전쟁 회담 내용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걸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대한민국은 지금 중요한 카드 한 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건국 차트를 보면 결과는 결정되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과거 미국을 상대한 소련이 현재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도 누구에게 카드를 쥐어줘야 하는지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 몰락의 반사 이익을 얻어야 하는데 바로 제조업의 부활입니다. 한국,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으로 이어진 제조업 강국을 이제는 남한과 북한이 협력한 새로운 제조업 시스템으로 예전 제조업 강국의 명성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얼마 전 정부에서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을 선포하고 세계 4대 제조강국 진입을 강조했으니 적절한 시기의 경제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것도 예측할 수 있으니 기업 전략 수립이나 수정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한류 문화가 전 세계에 확장되는 이유인 대한민국의 그림자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자 시기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 20세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류현진 선수, 축구 손흥민 선수, 베트남 박항서 감독, 세계를 휩쓸고 있는 방탄소년단 등 지금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문화와 스포츠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국가 점성학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기가 바로 대한민국의 그림자 시기입니다. 그림자는 태양빛이 비추면서 물체의 뒤쪽에서 사물의 형태를 보여주는 어두운 부분으로 물체의 질감이나 자세한 형태를 알 수는 없지만 미루어 짐작해서 예측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집중되는 세계의 관심으로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흔히들 세계 강국을 말하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을 말하는데 세계 강국과 선진국은 조금 다릅니다. 러시아, 중국은 강국이며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은 선진국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 나라 문화의 전 세계 확산과 영향력입니다. 스포츠 강국은
후진 국가에서도 가능하지만 문화 선진국이 후진국인 경우는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국이지만 선진국이라고 하지는 않는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문화 선진국이 먼저 이루어진 후에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화는 급속하게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평화정책, 방탄소년단의 활약, 홍콩 시위에 영향을 미친 촛불혁명과 시위 행진곡으로 사용된 임을 위한 행진곡, 가슴 아픈 일이지만 헝가리 선박사고 애도 현장에서 울려 퍼진 현지인들이 부른 아리랑 등 대한민국의 우수한 문화와 정신, 스타일, 역사가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조용히 전파되었고 현재 큰 바람을 등에 업고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제 선진국에 앞서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문화 선진국으로 가는 지금 이 시기가 대한민국이 경제 선진국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림자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떠오르는 대한민국이 필요하며 남한과 북한은 평화 협력이 중요하고 시민은 성숙한 정치의식이 필요합니다. 3월에 올렸던 리셋 코리아 동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남한은 2018년 8월, 북한은 2018년 11월이 새롭게 리셋이 된 시기였으며 이를 기점으로 큰 변혁을 맞이하게 되는 새로운 70년의 시작점입니다. 70년 전 국가 운에 영향을 주어 6.25 전쟁을 일으킨 별과 행성의 영향을 다시 받게 된다는 의미이며 1950년은 미국과 러시아의 냉전시대 대립으로 인한 남북전쟁이었지만 2019년은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국가운에서 리셋된 별과 행성은 과거 역사와 비슷한 사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과거의 문제를 수습하는 기회도 주게 됩니다. 과거에는 6.25 전쟁으로 전 세계 이목과 집중 그리고 원조를 받았다면 현재는 남북 평화협정으로 과거를 수습하며 다시 전 세계의 집중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6.25 전쟁이 주변 국가 개입으로 3년간 이어지며 길어졌듯이 통일에 준하는 상황 역시 주변 국가의 국익과 연결이 되어서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이라 예측합니다. 관련 국가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남북 문제로 다시 모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아닌 70년 전 우방국이었던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 상황에서 우리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남북 관계에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70년 전 남북은 전쟁국가, 난민국가로 전 세계 집중을 받았다면 다가오는 2020년 이후는 평화를 이룬 국가, 정신과 문화를 확장하는 국가, 떠오르는 아시아의 중심 국가로 새롭게 집중을 받게 되니 중국과 일본의 정책에 흔들리지 말고 우주의 질서를 알고 미리 준비하는 현명하고 거시적인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주의 선택은 시기의 차이일 뿐 예외는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차트 읽어주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간절한 질문이 있는 분들은 메일로 사연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